자, 지금부터 이제 미적분 이제 첫 시간인데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우선은 수열의 극한 개념 정리 좀 해드립니다. 수열의 극한. 아, 그리고 혹시 우리 저랑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뭘 감안해야 되냐? 책에 있는 개념이랑 내가 하는 개념이랑 다른 게 아니고 책에는 진짜 자세하게 돼 있는 거고 나는 문제 적용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수열의 극한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좀 해놔야 돼요. 복수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 수열이니까요. 우리 수학원에서 수열 배웠죠? 어떤 거 배웠어요? 그렇지. 등차, 등비. 좋아. 쟤는 꼭 교과 과정 빠진 것만 얘기, 지루한. 지루한. 그렇지. 여러 가지 수열. 근데 아마 요즘은 책명이 바뀌어갖고 단어명이 시그마의 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이라 뭐 그냥 귀납법 요런 것들. 근데 그거를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 극한 파트든 급수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더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요. 그때 했던 거 막 되게 난이도 있는 내용까지는 정리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기본은 해놔야 돼. 혹시 까먹고 싶어 내가 간단하게만 정리해 줄게. 우선은 첫 번째는요. 요거죠. 등차 수열이요. 등차 수열이 뭐예요? 첫째 항, 공차. 자, 근데 이게 수열 파트는 좀 정의를 좀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한번 배워놓고 하면 좀 편해. 무슨 얘기냐? 등차는요, 언어적으로 얘기하면요,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하나의 값. 그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뭐다? 아까 얘기한 공차. 첫 번째 항은 초항이라 부르고요. 그런데 기본 공식을 우선 언급해놓고 중요한 부분 좀 말을 해줄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아셔야죠?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죠. 오케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서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 뭐지? 그렇지, 등차 중항. 아이고 등이래요. 등차 중항. 이것도 뭐 또 촌스럽게 또 중항 이러면 안 됩니다. 중항이에요. 가운데 항. 오케이? 요때 공식이 뭐냐면 세 수열이 등차 수열 이룰 때요. 뭐죠? 2분의 A 더하기 C는 B. 좀 어렵게 하네요. 그냥 가운데 놈의 2배는 그 옆에 있는 거를 더한 거랑 같다. 내가 이거 깊이 얘기 못 합니다. 옛날에 했었어야 돼요, 이거. 등차 중항 요식은 요거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뭐야? 바로 대칭성 성립합니다. 대칭. 그러니까 가운데 놈의 2배는 그 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같지만 그 건너서 더해도 같고 계속 더해도 다 같아요. 오케이? 아마 옛날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죠? 그렇죠. 2분의 항수 초항 플러스 끝항. 얘는 잘 안 썼죠. 옛날에 보면 보통 이 끝항이라는 게 일반항이랑 같아갖고 요거 L 대신에 요거랑 체인지 해갖고 쓴 시 2분의 항수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입니다. 오케이? 아마 옛날에 요 기억날 거야. 요거는 내가 살짝만 쓸게. 옛날 등차 수열에서 합에 대한 식, 일반항에 대한 식의 형태 되게 중요했어요. 사실은 n만 변수고요. a와 d는 미지수입니다. 숫자가 어떤 하나로 결정되겠지. 그럼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등차 수열은 변수 n에 관한 몇 차식, 1차 식에 대한 형태를 띄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일에 일반항인데 얘가 2차식이다. 등차가 아니에요. 그거 이제 안 나오고 아마 교과전에 빠졌을 거야, 아마. 그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1차식이고 중요한 건 요거 합 때문에 그래요. 합은요, 구조를 봐봐요. 요걸로 보면 안 돼. 요걸로 봐. n이 있고요. 요 안에서 n이 있죠. 그러니까 a와 d 어떤 숫자 넣어서 정리하다 보면 결국 n에 관한 몇 차식 되겠어요? 2차식 되겠지. 마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a-n 제곱 b-n. 근데 특징이 있는데 상수항 있다 없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맨 바깥에서 얘는 곱해버리니까. 이해가죠? 근데 아마 옛날에 이런 거 배울 때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거야. 여기다 상수항 있을 때가 있어.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상수항이 존재해. 있는 식이야. SN이야. 그럼 뭐야? N 1일 때.
그렇지. 1일 때만 요거 S1이랑 같은 거고 2항부터는 여기서 일반항 뽑으면 바로 써줄게. 일반항 뽑기에서 뽑은 일반항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1항에서 2항 넘어가는 거랑 2항, 3항, 3항에서 4항 이렇게 2항부터는 달라요. 수열의 패턴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제목은 원래 없는데 그냥 내가 일부러 붙인 겁니다. 얘는 모든 공식에서 쓰입니다. 바로 뭐냐? 일반항 뽑기요. 뭐냐면 아마 쓰면 기억날 거야. 이런 제목은 안 배웠고 일반항을 찾고 싶어. 근데 SN이라는 식이 주어져. 그때 뭐였냐? SN에서 뭘 빼는 거야? SN-1. 기억나죠? 그런데 주의할 거 있어요. 이게 100% 성립하려면 요거까지 해야 돼. 아까 요거처럼 상수항 존재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100% 확신하는 거는 초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일반항의 초항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상수항이 존재하면 그 초항은 S1이 초항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초항의 값이 달라갖고요. 답이 틀려버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등차수열 요 정도 정리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등비수열. 근데 보니까 내가 등비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기억력이 조금 있는데 시그마에서부터 거의 그냥 어려워하더라고요. 시그마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이요. 우리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등비수열이 뭐예요? 곱해지는 거. 곱해지는 거 어떻게? 같은 수열. 그렇죠. 일정 값을 계속 곱해가는 게 등비수열. 그건 사실은 문장의 의미상으로 보면 같을 등, 비율.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거를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거 등비수열은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왜 신경 써야 되느냐? 이 등비는요, 지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요, 지수 함수의 형태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보지 말고 지수가 나오면 등비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돼. 일반항부터 체크해자.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바로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등비도 마찬가지야. 등비 중항이 존재하죠. 오케이. 등비 중항이 뭐예요? 그렇죠. 중간, 그러니까 A, B, C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때 가운데 놈의 제곱은 그 옆에 있는 거를 곱한 거랑 같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차 중항은 대칭성. 아까 이렇게 성립한다 그랬지. 등비도 역시 뭐가 성립해? 100% 대칭성이 성립합니다. 대칭 구조리래요. 수열 자체를 보시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요. 요거 이제 뭐 선생님한테 외우는 방법이 좀 제각각이긴 한데 난 이렇게 외웠어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수. 내가 자꾸 이거 n이라는 거 안 쓰고요. 여기가 n을 썼지만 이거 항수승이라고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항의 개수가 미지수로다가 n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n 플러스 1도 나오고 n 마이너스 1도 나오고 2n도 나와요. 이게 바뀌기 때문에 n으로 내가 안 외우는 거예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 요게 보통은 분모에서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요거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곱해서 1 빼기 공비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항수승 가로 닫고 초항. 아마 무한등비급수에서는 요거 써갖고요. 1 빼기 r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니까 보세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이. 자, 그러면서 또 역시 등비수열도 식의 형태를 조금 정리는 해놓을 필요가 있어.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요 n이라는 건 변수예요. r이랑 a에는 미지수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다 막 숫자 넣어서 막 조절해서 근데 이 등비수열의 식 형태는 일반항은 큰 문제는 안 돼. 그냥 형태만 봐봐. 얘는요 지수가 나오면 일반항인데 지수의 형태가 나오면 등비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뭐 크게 뭐 특징 그냐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지수의 밑수가 공비입니다. 그 정도 파. 초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 초항.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초항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오케이? 자, 그런데 합에 대한 식의 특징을 보시면 숫자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서 뭔가 숫자가 있죠. 그럼 얼마를 전체적으로 곱하는 구조라서 등비수열의 식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요. 합은 어떤 형태가 돼요? 얼마 곱하기 공비의 n승 빼기 얼마 이렇게. 옛날에 아마 요거 시험도 나왔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요거랑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합에 대한 구조가요.
이 아래 n승에 대한 계수랑 뒤에 놈이랑 무슨 수의 관계? 얘가 a고 얘는 마이너스 a잖아. 무슨 수? 난 요거 그냥 부호가 반대인 반수의 관계를 띱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요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 살짝 한번 쓸게. 그 3체 푸는 문제도 있어요. 3 곱하기 2의 n승 k야. 이 수열의 합이요. 등비수열 이런데. 그럼 요 k가 얼마냐? 그럼 여기 3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 하면 바로 3초에 푸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이상하게 나왔었다고 옛날에. 뭐 보시면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k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근데 별것도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3이면 마이너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 구조가 무조건 요런 구조가 돼야 돼. n스만 덜렁 남긴 상태로다가 반수의 관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갖고 뭐 굳이 요거 좀 살짝만 보면요. 1은 떨궈주니까 6이 되고요. 요거 해주니까 4분의 1의 n승 플러스 k로 봐서 요렇게 한 거에 대한 반수. 오케이? 근데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요. 옛날에 요런 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 정도만 정확히 알아두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몇 번이야? 세 번째. 좀 빠르게 수학 원에서 수열 파트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에서 필요한 거를.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미안해. 이건 선생님 좀 나이가 먹어갖고 옛날 교육과정이 그 시그마라고 안 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수열. 그 전에는 무슨 수열인 줄 아냐? 그 제목이? 진짜 얘기 들으면 깜놀할 텐데. 그 옛날. 자, 볼게요, 바로. 그래서 바로 요거 여러 가지 수열. 여러분들은 시그마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 이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 수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시그마. 시그마 의미가 뭐죠? 수열합. 오케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요게 디귿이 아니고 요게 S자입니다. 그리고 S가 영어에서 더하다라는 게 뭐야? 그럼 이거 물으면 꼭 옛날에 뭐 2학년 초반 수업하면 재밌어. 야, 더하다가 영어로 뭐야? 플러스 이지랄 합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썸 알아요, 썸?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말고. 그러니까 썸, SUM, 그것도 더하기거든. 그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시그마는요, 조금 우리가 꼼꼼히 하셔야 돼. 우선은 좀 기초 내용부터 해놓고 약간 좀 중요한 거 좀 해놓게. 기초는 당연히, 공식 좀 제발 외워놔라. 공식 좀. 많이도 아니야. 내 욕심 안 부립니다. 4개만 외우세요. 4개만.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요. 시그마 K요. 알죠? 시그마 K랑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3승까지가 기본. 기억나죠? 자, 이거 뭐였어요? 2분의 항수 플러스 1. 내가 자꾸 항수라고 하는 이유 있죠? 요게 바뀝니다, 요게. 오케이? 자, 두 번째 공식이요. 자, 두 번째가 조금 헷갈려. 까먹어. K의 제곱이요. 얘는 뭐였죠? 6분의 항수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요. 마지막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3승이요. 3승은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다. 요 놈을 뭐 하면 됐니? 시그마 K를. 이렇게 제곱해버리면 됩니다. 얘는 필수고, 그래도 나는 조금 산수 조금 덜 하고 싶다 욕심이 있으면 요거까지 외우시면 좋아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자주 나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 있어서 외우라는 거야. 의미 없이 내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얘는요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거 확장도 되거든. 요게요. 요거랑 의미가 있습니다. K 하나일 때 2분의 연속한 두수죠. 연속한 두수죠. 그럼 요거 바로 몇 분의? 연속한 2개니까 하나 추가해갖고 3분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한 2였고 2개 연속한 3이니까 연속하는 세수의 곱으로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니네 의심스러우면 이거 전개해갖고 시그마 분리해서 여기 해봐요.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확장도 돼요. 요거 2개 잘 나오니까 외워주면 좀 편하다고. 자, 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고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3개니까, 오케이? 연속한 일반항이 3개짜리, 연속하는 일반항이 3개니까요. 뭐야? 아까 2개일 때는 3이었지. 3개면 몇?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4분의.
오케이? 의심할 필요 없어요. 또 4니까 연수가 4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더 욕심부린다. 좀 나오는 거 산수하기 싫다. 그럼 요거까지만. 마지막. 요거까지 외워도 돼요. 거의, 얘는 안 나와. 3승짜리 요거 써먹는 거 나오겠냐? 마지막으로 좀 카니스 여기다 쓸게요. 뭐냐면 요거, 시그마. 이건 쉬운데? 요거 2K 빼기 1이요. 빼기 1일 때만이야. 이거 분배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거 못 깨요. 이거 못 가. 그렇죠. N3승이에요. 이거 M3승이에요. 오케이? 예? 그냥, 미안해요. 뭐 3승이야. 제곱. 미안해. N제곱. 이거 홀수항이죠? 1, 3, 5, 7. 이거 홀수항의 N항까지의 합은 N제곱이에요. 실제로 이거 이렇게 분배해갖고 해봐. 그럼 나와, 요거.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저 항이 딱 요런 모양일 때만. 딱 요렇게. 근데 이거 안 중요해. 딱 요렇게 돼요. 실제 요거 해봐. 그러니까 왜 내가 노란색을 요거 알려주냐면, 얘는 거의 안 나왔는데, 요거는 하다 보면 은근히 나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냥 외워버리라 이거지. 오케이? 우리 보면 우리나라는 국어단 몇 단까지 외우고 있어? 9단. 바보냐? 몇 단까지 외우고 있어? 바보냐? 뭐? 씨발 천재다. 10단까지 외워줘. 10단이 쉽잖아. 인도 애들이 인도 있잖아. 인도에 공부하는 걸 무슨 수학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 학원 이름도 있어. 무슨 수학이 되는 줄 알아? 마타 수학이라. 마타 수학. 걔네가 뭐 16단까지 외운다더라고. 16일은 16 하여튼 이렇게 실제로 많이 외워놓으면 좀 편한 거야. 예?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좀 더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오케이 4번 좀 볼게요. 공식은 기본 외우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세요. 예? 자, 4번은 요거 은근히 좀 중요해서 시그마의 정의 좀 정리해 놓읍시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오늘은 아닐 거고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급수를 들어가거든. 급수 때 조금 이걸 잘 해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시그마가 이렇게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예요. 우선은 얘가 무슨 의미인지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얘가 요 얘기는 1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 그렇지. K를 거쳐서 목적지는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시그마의 왜 정의라고 하냐면 요 기호를 잘 눈여겨보세요. 시그마 기호 요 밑에 있는 문자 있죠? 요 문자는요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 변수가 됩니다. 근데 시그마 위에는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요 문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문자가 들어가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미지수가 됩니다. 이 변수와 미지수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 게 변수는 어떠한 값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1부터 이러는 거죠. 그래서 1 넣고 2 넣고 어디까지? 미지수 N까지. 그런데 뒤에 요 일반항을 AK로 보통 일반항 AN인데 왜 AK를 쓰냐? 변수가 K니까 여기 K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옛날에 그런 거 2학년 때 많이 풀어봤을 거야. 여기서 N이 1부터 10이야. 그러면 A 뭐가 되는 거야? N 되는 겁니다. 보통. 오케이? 그래서 변수기 때문에 요때 식에 대해서 아까 저기 정리했던 공식 써갖고 막 연산하고 막 연습했던 거야. 이해가지? 요거 하나만 살짝 볼게. 예를 들어서 착각하면 안 돼요. N이 1부터 5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AK야.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변수가 N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좀 K 썼지. 그럼 요 K는 뭐가 되는 거야?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부터 5니까 K니까 이 변수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1항도 AK, 2항도 AK, 3항도 AK 시그마니까 그걸 더하는데 몇 개를 더하는 거야? 5개니까 그냥 5AK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정의는 좀 정확히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 조금 이따 급수 같은 거, 급수라는 거 할 때 요 많이 씁니다. 요 변수가 바뀌고 막 이것저것 해버려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뭐 몇 줄 안 됐지만 꼭 해놓으세요. 시그마에서 연산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독특한 놈이 있어요. 누구요?
자, 우리가 보통 연산하면 어떤 성질 얘기하죠? 아니, 중학교 생각해. 연속 그냥 더하기. 아니, 그건 사칙 연산이고, 영산 성질. 성경시. 아니, 얘기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 뭐 있잖아. 무슨 성질, 이거. 아니, 법칙, 뭐 이거. 어? 합차. 공식이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뭐였지? 기억나나? 교환법칙, 아 맞아요. 결합법칙, 또 뭐? 그리고 분배법. 분배법칙, 그리고 또 뭐? 거기까지 아이. 근데 잠깐만. 근데 시그마에서는 우선은 그거 생각 잘해야 돼. 이거 다른 거는 막 짜잘한 거는 살짝만 쓰고 넘어갈게. 옛날에 보시면 그 짜잘한 게 뭐였었냐면 아마 이것도 쓰면 또 기억 살짝 다 날 거야. 시그마인데 시그마 변수가 K입니다. 나 지금 K로 잡은 거야. 이거 C야. 그러니까 숫자거나 미지수면 1항도 C, 2항도 아까 요 개념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CM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 곱한다 그랬을 거야. 옛날에. 기억나지? 그리고 또 하얀 거는 그냥 복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부터 N인데요. 여기 C 곱하기 AK야. 변수가 AK인데 요 변수 앞에 뭔가 미지수나 숫자 곱해져 있으면 시그마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오케이. AK. 자, 두 번째 좀 잘 보세요. 세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인데 AK 뿔마 BK야. 자, 두 일반항에 대한 변수에 대한 식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서 시그마 분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냥 분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거나 나눈 거. 이게 나눈 거라는 것은 분수로 보셔도 돼요. 얘는 분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오케이,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생각해야 돼. 너희들 사실 이게 수열의 극한 말고 극한을 배웠지 않아? 함수의 극한 배웠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보면요. 기억나니? 어떤 A 값이 가까이 가는데 어떤 F라는 식이랑 곱하기 G가 있어요. 이거 분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극한. 돼요. 돼요. 안 되죠. 돼요. 되니까 연산 지금까지 존나 쉽게 먹어왔잖아요. 다 돼요. 극한은 돼요. 아니 근데 옛날에 보면 막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뭐 발레 드는 그런 거 있어. 그런 거는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제껴도 돼. 연산에서는. 극한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 옛날에 기억 안 나? 아마 날 것이다. 막 이렇게 갖고 막 해갖고 막 로고도 튀어나갖고 막 식이 있었고 막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자, 그냥 갈게 우선은 볼게. 로고도 극한이요. 요 안에 막 뭐 X에는 무슨 식이 나와. 극한 식. 그러면 요거 극한 여기다 분배까지 돼요. 요 안에. 로고 안에 극한 처리해서 얘가 뭐 5다. 그러면 로고 5답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 미적분 내용 아니에요? 그냥 갈게 우선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도 극단적으로 상관도 없어. 극한은 리미트는 분배가 다 돼. 곱했든 나눴든 제기랄 뭐 어떻게 되든. 근데 시그마는 분배 불가능. 이거 지금 바로 안 씁니다. 왜냐면 오늘 말고 다음 주 아마 목요일 정도에 급수 수업할 때가 요게 중요해. 급수는 그래서 시그마가 들어가서 분배가 안 돼. 곱한 건 안. 근데 극한은 다 된다니까. 명심해야 돼. 좀 이따 문제 풀면 느낌이 와요.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중에 요거만 좀 곱해 있는 식은 분배가 불가능. 나머지는 성립하니까 볼 것도 없죠. 뭐 하던 본능대로 풀면 됩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요거까지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 우선은 필수 내용만 적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바로 수열의 극한이에요. 다행히 이 부분은 접근하는 게 좀 편해요. 원래 교과 과정에서는 일일이 어떤 수열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규칙을 발견하는 형태로 하지만 그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걸로 우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열의 극한 첫 번째.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에서는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의. 사실은 이 미적분도 그러고 아마 옛날에 아마 기억날 거 우리 수투 배울 때 보통 수학의 정의를 뭘로 내려 보통? 그렇죠. 식으로 내립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식이 정의야. 식이.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이겁니다. 실제 뭐냐? 극한이죠. 극한.
리미트 기호 쓰겠죠. 그래서 잠깐만 미안한데 선생님 아까 좀 리미트 좀 빨리 쓰려고 내가 이렇게 씁니다. 그럼 LIM이에요. 다 생략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수열이라는 것은 리미트 수열인데 수열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의 나열이고 이게 1부터 쭉 가는 거니까 존나 커지는 거니까 n이 보통 일반적으로 무한대로 커졌을 때 뒤에 어떤 수열 an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요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나열을 했을 때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가냐를 판단하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야.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나열해봐. 끝까지. 뒤질 때까지. 하면 돼. 근데 그거 하나 하면 그 무한대로 넣어봐야 되는데 그거 시간이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요렇게 얼마에 가까이 가는데 이 나오는 요 결과값 있죠. 요 종류들이 좀 있어요. 보통. 막 무한대로 보내야 돼. 어떤 수는 계속 커져.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결과값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넣어봤더니요. 얘가 또 뭐 무한대도 이거 한꺼번에 해주고 음엠만대로 계속 작아져. 영원히. 또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얘가 희한해 막. 얼마를 넣었더니 1 되고 얼마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되고 어떨 때는 1 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1 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면서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막 여기서 너무 심도게 가면 안 돼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결국은 진동이긴 한데 엄청 커지잖아. 근데 너무 겁먹지 마. 그냥 이런 거 판단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진동한다. 얘기해버렸네. 마지막으로 어떠한 하나의 값을 가까이 갈 때 있어요. 보통 요리대 명칭이요.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거 뭐라 부르냐면 그냥 용어예요. 용어. 내가 말하면 오케이. 발산한다. 왔다 갔다 해 값이. 짝수창이나 호수창. 요럴 때 뭐라 진동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발산과 진동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수렴하지 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꼼꼼하게 묻지 않아요. 이거 겁먹을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의 문제는 수렴하지 않는 거 풀겠어? 수렴하는 거 풀겠어? 수렴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기해버리네 또. 어떠한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면 우리 뭐라 부르는데 전문용어로? 수렴한다 하시면 됩니다. 수렴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수렴하는 거 판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원칙은 뭐다?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나열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빨리 푸는 두 번째 바로 연산 갑니다. 연산. 근데 우선 연산을 좀 선생님 좀 쉽게 할게. 이거 쉽게 해야 돼. 왜냐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 막 진지하게 가봤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은 3초에 풀 수 있고 주의만 하면요 100%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대신 연산을 하려면 또 미안하지만 기본 작업이 좀 필요해요. 이 무한대에 대한 기본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이거 되게 간단해요. 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어떤 작업이냐면 자, 보자. 이게 사실은 아까도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원래 무한대로 보내봐야 돼. 근데 실제 보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느낌으로 답을 내는 거거든. 통계적으로 했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잘 봐요. 어떤 수열의 시도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n승이랑 3의 n승은 좀 비교할게요. 요 지수보다 이거보다. n이랑 n제곱을 좀 비교해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어요. 1, 2, 3 무한대로 가죠. n제곱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1, 4, 9 무한대로 되죠. 그렇죠? 그러면 n제곱이든 n이든 둘 다 무한대로 보면 각각을 보면요 좀 크죠? 값이 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아래가 헐 크죠. 이게 헐입니다. 표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안해. 이거 옛날에 막 그거 쓰기 때 이제 내가 쪽팔려서 안 쓰려고. 지수가 단 조금이라도 크잖아? 그러면요. 얘가 볼 때 얘는 뭐에 불과냐면 극한에서는 먼지야. 먼지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봐봐요. 내가 그냥 여기서 살짝 보여줄게요. 쓰지 마 이거. 이런 문제들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갖고요.
제곱 뭐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아마 요렇게 할 거예요. 학교에서 요거 분모 분자에서 지수가 제일 큰 놈 기준으로다가 분모 분자를 요거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분배했을 때 얘는 4고 빼기 n분의 5지. 여기도 분배 보면 3이고 얘는 n분의 5고 n제곱분의 3이지. 근데 기본 개념 뭐냐면 n분의 1, n분의 숫자 요거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얼마기 때문에 분모가 무한대로 엄청 크죠. 그럼 얼마에 가까이 가? 느낌에 0.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얘기야? 비교하는 거야. 얘가 볼 때 얘는 뭐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먼지야. 무시해버리라고. 제일 큰 놈은 남겨놓으면 돼. 얘가 뭐야? 얘 상수는 의미도 없지. 또 얘가 볼 때 무시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딱 보니까 제곱이고 제곱이 동급. 얘는 이거 동급이라 뭐야? 최고점 계수 비교만 하면 돼요. 3분의 4로 바로 처리. 요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최저차항일 때. 어? 최고차항인 거 아니에요? 최저차항일 때 어떻게 해요? 최저차항은 다르죠. 그때 무한대가 아니죠. 아, 네. 너 이거 배웠어? 네, 저건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아, 이거는 아마 그 우리 함수 극한에서 무한대로 가는 게 있었으니까 이해가지.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로 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봐봐. 이번에는 또 수열 하나를 이 지수 이게 나중에 무한 등비 수열까지 나와서 그래요. 2의 n승이랑 얘는 3의 n승 볼게요. 잠깐만 2의 n승 자 여기도 1, 2, 3, 4 넣어봐요. 1 넣으면 이 똑같은 개념이야. 2, 4, 8 역시 무한대죠. 3, 9, 27 역시 무한대죠. 각각의 무한대로는 크지만 얘랑 얘가 보였을 때 또 누가 당연히 커? 밑에 게 헐 크지? 얘는 먼지라고요. 그럼 얘가 볼 때 얘는 먼지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다가 요런 문제도 빨리 푼다고 그냥. 무한대로 가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n승, 2의 n승. 승, 2의 n승. 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제일 큰 놈 아까처럼만 비교하면 돼. 또 이거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얘가 볼 때 얘는 뭐야? 먼지. 얘가 볼 때 뭐야? 먼지. 그럼 이거 동급이지. 밑이 같으니까. 그럼 개수 비교. 3분의 5 이렇게 해버리라고. 오케이? 쉽잖아. 뭐 2 이상 뭐 할 필요. 근데 잠깐만. 원래 개념에서 보면 아마 요런 것도 나와. 조금 얘 어떻게? 무한대로 가는데 3n제곱 2n 2n 플러스 3이야. 그럼 우주먼지 얘기해갖고 얘는 무시. 얘도 무시해놔. 근데 얘는 제곱이고 얘는 1승이야. 그럼 얘는 무한대야. 얘도 무한대긴 한데 얘 보세요. 얘는 되게 작은 애야. 먼지야. 그럼 무한대분의 먼지 얼마에 가까이 가? 0 이렇게 가면 돼요. 대충. 만약에 반대야. 반대면 얼마 가까이 가? 식이 반대야. 무한대.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기본이고요. 자, 요 상황에서 또 봅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다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게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죠? 이거는 함수근에서 써먹어요. 뭐였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피곤하죠? 동급일 때예요. 아까도 살짝 봤잖아. 그러니까 최고창이 같아야 돼. 부모 분자가. 요럴 때는 뭐라고 정리한 게 해법 해놓고 우주먼지로 바로 푸는 거지만 그게 뭐야? 최고차항 개수 비교. 근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존나 쉬운 거 있으면 얼마나 편해? 누구도 있지? 그게 바로 뭐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가 루트가 있을 때요. 근데 한쪽이든 양쪽이든 하나 더 있어요. 시험에는 이런 거밖에 안 나오지만 플러스 1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가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작거나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클 때는 다른 상황. 요것도 동차일 때입니다. 동차. 그것도 쓸게 그냥. 요거랑 동차가 아니라 동급일 때요. 내가 자꾸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고 차이 같을 때예요. 오케이? 요럴 때는 우리 해법. 요때 해법. 사실은 이것도 해법은 이거야. 근데 얘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뭘 해줘야 돼? 유리화를 처리하고 나서 풀어줘야 됩니다. 유리화를 처리하고. 유리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큰 번호 몇 번이었죠? 큰 번호. 큰 번호 몇 번이지? 효진아? 큰 번호 뭐예요? 뭐 1점 하고 쭉 썼고 1 정의했고 2 연산이었고. 큰 번호 지금 6번을 처리해요. 아니 그냥 쓸게요.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좋으니까. 네 맞아요. 3이 4예요. 4요? 4요? 아니면 혼난. 됐습니다. 그냥 갑시다. 자, 그럼 아까 요거는 이미 다 통용되는 거예요. 아까 이미 했어. 바로 극한의 성질이요. 진짜 지겹다. 네. 성질이요? 네. 극한의 성질. 다 된다, 안 된다? 돼요. 다 된다. 오케이? 예. 특히, 요 특징만 써놓을게요. 더하기나 빼기나 요거는 무조건 돼요. 특히 분배가 중요하거든. 예? 바로 어떤 놈? 예. 곱하기나 나누기도 역시 분배 가능만 살짝만 해보세요. 원래 이거 옳고 그름 따지는 문제에서 막 그런 얘기도 있어. 막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을 때, 막 이런 케이스 나눠서 뭐 옳고 그름 따지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연산 얘기야. 아직은 연산. 오케이?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해놓으면 됩니다. 우선은 요 정도, 그거를 해놔. 아니다. 우선 요 정도 하고 문제 좀 빨리 넘기고 나서 뒤에 또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2 파이면 1이죠. 3 파이면 마이너스, 뭐야, 이거. 왔다 갔다 뭐요? 진도만. 아예 틀린, 그렇지, 진동.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니네 미적분의 상관함수 이거 나오잖아. 그냥 이거 몇 개만 나열하세요. 그럼 바로 판단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자, 우선은, 요거 16페이지에 2번 볼게요, 그냥 요거 극한의 성질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네. an 플러스 bn. 이거는 함수의 극한이랑 차이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곱하기 bn이요. 얘가 3일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냥 an의 제곱, bn의 제곱. 이게 얼마냐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 크게 특이한 점이 없다라는 게 마치 곱셈 공식 변형하듯이 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오케이? 왜? 곱한 것마저도 분배 다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냥. 딱 보면 더하기랑 곱하기죠? 얘는 그냥 더하기의 전체 제곱에다 빼기 2배 an, bn으로 쓰면 되니까. 이 상태로 극한 여기 분배도 된다고요, 그냥. 그럼 여기 얼마였어요? 여기 4니까 제곱이니까 얼마? 16에서 여기 3이니까 6을 빼면 됩니다. 그냥 막 하면 돼요. 오케이. 4, 16. 예, 감사합니다. 예, 산수 잘합니다. 예, 훌륭해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에 잠깐만. 3번 우리 세 놈을 암산으로 해보자. 1번. 딱 보니까 우주먼지 보니까요. 얼마 분의 얼마? 1분의 2니까 2. 바로 하면 되죠. 2번은 얼마? 8,4하고. 그렇죠. 무한대. 2번은 무한대 쓰면 되죠. 3번은 0. 0이 가까이 가죠? 근데 잘 들어봐. 4번은 살짝만 볼게. 이게 혹시라도 뭐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루트하고요 n제곱 빼기 1 빼기 루트 n분의 n이거든. 근데 요 뒤에 요런 비슷한 것도 나올 건데 자 의미를 봐야 돼. 의미. 자 무슨 얘기냐, 어떤 부분은 루트가 나오면 잘 들어요, 100% 유리화가 아니에요. 특히 무한대는 어떤 함수의 극한 있잖아, 0이나 어떤 특수한 값을 갖다 때는 100% 유리하거든. 요때는 100% 유리 아닙니다. 왜 그러냐, 얘는 루트 안에 놓은 제곱이지 루트 안에가 1승이지. 얘가 볼 때 얘는 엄청난 큰 무한대고 얘는 존만한 무한대죠. 그러면 존나 큰 무한대에서 존만한 무한대를 빼도 뭐가 돼요? 그냥 무한대일 뿐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게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어느 때, 잠깐만 이거 쓰지 마. 루트를 했는데 n제곱 플러스 3n 빼기 루트에서 좀 더 나올 거예요. 이놈은요 최고차만 봐야 돼요.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얘도 2차고 얘도 2차지. 이때는 판단이 안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근데 너 그딴 얘기해줘? 선생님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 대수 파트는 여기가 크지. 근데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최고 차이 같을 때는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 근데 얘는 유리화가 필요 없죠. 그냥 얘는 무한대일 뿐입니다. 근데 무한대인데 또 하나, 무한대에서는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우주먼지 개념 보면 이거 무시해도 돼요. 얘도 무시하고. 그럼 얘 1승이죠. 얘도 1승이죠. 그럼 최고차이 개수 비교해서 얼마로 답 내면 된다? 1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와. 거의 루트 나오면 유리화. 오케이? 좀 이따 다시 볼게. 또 나올 거야. 자, 4번은 여러 가지 수열 간단 공식 정확히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4번에 1번 좀 볼게요.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얘가 n 제곱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n까지. 이런 거 나오면 맨날 고쳤죠? 요 파트를 뭘로 고쳐야 돼요? 굳이 쓰면 k가 1부터 n까지 k죠? 시그마의 k 공식입니다. 그래갖고 요거 2분의 항수 플러스. 자, 요거를 분자에 넣어서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번분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정리할게. n 플러스. 약분한 거 최대한 약분해. 이렇게. 1승 1승이죠? 최고차 개수 비교하면 되죠. 답은 얼마 그래서? 2분의 1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또 볼게요. 바로 이어서 3번도 마찬가지. 3번이래. 2번도 마찬가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점점점. 1 빼기 n분의 1. 뭔가 규칙이 있겠죠? 전체 제곱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까지. 옛날에 수요일 때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일단 규칙. 통분. 네. 통분이 되게 간단해져. 잠깐만. 통분하면 2분의 1이죠. 통분하면 3분의 2죠. 벌써 느낌 보이죠? 여기는 1 빼기 4거든? 4분의 3이죠. 벌써 느낌 오죠? 맨 마지막에 n분의 n 빼기 1. 전체 제곱이고. 잠깐만, 요것도 좀, 요거 1부터 n까지 합이지. 이거죠, 시그마 k. 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요거 써놓을게요. n 플러스 1. 그런데, 약분되죠? 누구 살았어? 누구 살아요? 1이랑 n. 대칭성이야, 대칭성. 여기까지 약분됐네. 그럼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식은 몇 개 안 돼. n제곱입니다. 2n제곱이요. 이거 약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요거 그대로 n제곱이에요. 또 우주먼지 가주시면 그대로 없어지고 최고차 개수 비교 같으니까 얼마? 2분의 1 하시면 돼요. 쉽죠? 5번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5번도. 잠깐만,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 이거 조그맣지만 내가 여기다 바로 풀어버리는 거 있어요. 이거 엄청 간단해요. 3n 플러스 2분의 a n제곱
bn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이 2일 때 a와 b를 구해갖고 a 더하기 b. 잠깐만. 쉽게 얘기하면 극한이라는 것이요.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수렴을 해야 돼요. 야, 수렴하려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돼? 최고차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A는 바로 0 해줍니다. 그러면 최고차 개수 비교 봤더니 3분의 모니 B지? 얘는 무시하고요. 그 극한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된다. 그래서 B는 얼마다? 6이다. A는 0, B는 6. 두 놈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그래서 6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 거 좀 신경 써서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 21쪽에 7번처럼 나옵니다. 자, 근데 6번 좀 볼게요. 니네 5시에 국어지? 5시에요? 7시부터 9시인데. 자, 다음에 극한조사하고 극값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셔 그랬어. 자, 잠깐만. 요거는 내가 좀 하는 이유가 있어.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거. 리미트,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쉬워서. 루트 n 플러스 3 빼기 루트 n이. 자. 어이. 루트 나왔네. 이거 유리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같을 땐 해야 돼요. 최고차이. 이게 판단의 기준이야. 중요해, 그 이유가. 그러면 유리화를 1분의로 보고 안 쓸게.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니까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하면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분의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 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3에서 n 빼니까 뭐가 돼? 3 되죠. 근데 이게 3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렇게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 판단됩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대충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3이죠. 무한대분의 3은 얼마? 0. 오케이. 여기 판단하시면 돼요. 2번은 귀찮지만 뭐 해야 돼? 꼭 유리화 해야 돼요. 요거는 그나마 숫자 깔끔하게 내서 극한값이 좀 웃기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상하게 낼 수도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오케이. 얘는 어이 학생 유리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좀 답이 좀 웃기긴 한데 이거 나중에 숫자 바꾸면 답이 틀려요. 자, 살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조금만 이거 유리화 동시에 하면 겁나 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유리화한 데서 여기다 먼저 쓰세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유리한 결과를 쓰세요. 결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 거 제곱 1. 또 요거 유리화한 대상을 여기다 쓰세요. 루트 n 플러스 1. 그리고 요거를 유리화한 결과를 쓰세요. 그리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 거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요거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 2분의 1승의 개수가 다 1, 1, 1이니까 얼마 분의 얼마? 2분의 2라고. 그래서 답은 얼마? 1 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쉬운 거야. 근데 3번은 좀 웃겨. 근데 3번도 할게 그냥. 3번은 그거 때려주고도 안 나올 건데. 요거 10n제곱 빼기 n의 3승이요. 대충 보라고. 제곱이지. 3승이지.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긴 한데 얘는 존나 큰 무한대니까. 존만한 무한대, 존나 큰 무한대 빼면 무슨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근데 음의 무한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냥 뭐라고 그냥 단정지문대 발산한다.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7번을 보면 굳이 이거를 산수하는 문제로 내면 7번처럼 나와요. 리미트 무한대로 가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빼기 n제곱 플러스 1. 얘가 3일 때 a의 값을 구하죠. 뭐 하고 싶어요? 딱 보니까 유리화 하고 싶죠? 오케이. 왜냐면 최고차 갖고요. 빼기니까요. 더하기만 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유리화한 대상을 여기다 해줄게 먼저. 제곱 a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1. 분자는 합차 적용될 거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an 빼기 n제곱 플러스 1을 빼니까 뭐만 남아? an 빼기 1. 얘가 3. 우주먼지 하세요 그냥. 무시. 루트 때문에 1승입니다. 루트 때문에 1승이에요. 그러면 1승의 개수, 1승의 개수, 요거 1승, 요거 무시. 개수 A. 따라서 얼마분의 얼마? 2분의 A가 3. 그래서 A는 얼마? 6 해주면 됩니다. 쉬워요. 어? 이거 8번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노트에 좀 쓰세요. 극한의 성질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몇 줄은 안 돼. 근데 되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파트냐면 자, 잘 보세요. 요 문제는 그냥 쉬워요. 그냥 극한의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정리할 거야. 두 가지를.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최신이 아니고요.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수열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열인데 n번장이고 n 플러스 1번장이야. 그에 대한 식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놈에다가 각각을 극한을 붙였어. 나중에 여기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신경 쓸 게 있어요. 극한을 붙인 그 극한 값은 어떻게 될까? 정말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식은 다르지만 자, 개념이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떠한 하나의 값을 가까이 가. 무한대로 그럼 그 방향이 같으면 같은 값을 갖게 돼. 극한은. 이해가죠? 그래서 요런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우선은 요 문제는 아닌데 내가 그냥 요 문제 풀면서 좀 보여줄게. 8번이 리미트 나중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변형해서 은근히 나와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은 얼마냐 이 얘기거든. 오케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조금 요거를 어떠한 값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의 값 수렴하는 거 알파 찾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극한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 분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분배하고 분배도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알파. 얘도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그냥 식이냐?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얼마다? 3이다.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 풀어주면 돼요. 그냥. 여기로 가서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플러스 3. 요거 넘어가니까 5알파, 요거 넘어가니까 2. 따라서 알파는 얼마? 5분의 2. 얘가 바로 5분의 2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만 해놓고 끝내면 안 돼요. 혹시라도 너무 오래된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좀 나이가 드셔갖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 무슨 얘기냐? 노트 없으니까 지분하는 겁니다. 억울히 하면 안 돼요. 민성 학생. 점화식 기억납니까? 무슨 식이요? 왜? 점화식이요. 수열의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을 뽑는 식. 그거 A 뭐, 그치? 말해봐. 플러스 1은 뭐? 근데 그게 엄청 약화됐거든? 어? 아, 옛날에 축차 대입 들어봤지? 태어나 처음입니까? 잠깐만요. 이거 쓰세요. 괜찮아요. 점화식 중에 원래 교과정이 이거 엄청 빠져서 왜냐면 교과정이 너무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원래 점화식이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어?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이거 낼 수도 있어. 어떤 식이냐면 점화식 중에 엄청 유명한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 요 점화식 있어. 이제 나는 사실 이거 점화식 엄청 중요한 점화식 1번부터 5번 점화식을 번호로 먹여서 암기를 시키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어. 이제는 거의 안 나와.
옛날에 보면 그냥 너희들 보통 과정이 다 그냥 나열해서 푸는 거야. 나열해서. 오케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오잖아. 어? 근데 요 점화식을 원래 여기에서 일반항을 뽑아야 되는데 일반항 뽑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케이? 근데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아까 요 개념으로 하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돼버린다. 무슨 얘기야? 이거나 극한 보냈을 때 이건 어떠하다? 값이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문제 그냥 내볼게 그냥. am 플러스 1은 5am 플러스 1이야. 이 점화식이 성립하는데 어떤 수열이.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은 얼마냐 물어본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 3초에 푸는 거죠. 왜? 얘나 어떠니까? 같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얘 알파입니다. 그냥. 얘는 5알파예요. 얘랑 다 다르지만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방향이 같으면 수렴하는 값이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식도 이렇게 나와. 그냥 조금 변형하면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여기다 그냥 플러스를 해줘요. 그래도 알파야. 그래도 알파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되게 간단한데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 문제인데 자 24페이지에 9번 볼게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전문용어로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샌드위치. 살짝 쓸게요. 그냥 위에다 살짝 쓰시면 됩니다. 몇 초 안 걸려요.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뭘 의미해요? 이 책이다. 그거 말고요. 어떤 상황? 최고차항이 계속 뭐. 두 함수 사이에 껴있는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사이에, 샌드위치 이게 뭐 중간에 이게 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아예 정리하고 가자, 그냥.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해놓고 하세요. 샌드위치. 별거 아니야. 겁나 쉬워. 여기는 수열이 극하니까 수열로 표현할게. AN보다는 BN이 크고, BN보다는 CN이 커요. 분명히 대소관계가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극한을 처리하는 거야. 각각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CN이야. 그랬을 때 대소관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근데 뭐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어. 안 바뀌긴 하지만 또 하나 방향성이기 때문에 등호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보통 얘가 뭔가 얼마를 가져요. 그럼 얘도 100% 똑같은 값 가져요. 그럼 그 사이 값 얼마밖에 없어? 알파입니다. 보통 요거 물어봅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 문제 요거 수열의 극한의 샌드위치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의 분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들어. 굳이 이거를 다 해봐야 돼? 아니야. 둘 중에 만만한씩 하나만 해갖고요. 그에 대해서 극한값이 내가 원하는 가운데 극한값이랑 같다 하면 그냥 다 100% 맞아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9번 좀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자 9n의 제곱보다는 크고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 얘보다는 또 작아요. 3n 플러스 2의 제곱. 다음 만족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의 값은 얼마냐 봅니다. 딱 보니까 부등식이죠. 샌드위치입니다. 가운데 요식을 요걸로 만들면 돼요. 우선 1차적으로 뭐로 나눠줘야 돼? 요거로 나눠야 되겠네. n제곱 플러스 1로 제곱 플러스 1로 그리고 나서 여기가 an만 남아요. 그래서 극한은 다 붙이면 돼요. 극한까지 붙인 거로 바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할게. 약분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an 요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12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하게 그냥 써놓을게요 한번. 얼마예요 앞에 거? 최고죠. 그렇죠. 9죠.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 9거든? 근데 확인 또 얼마예요? 9죠. 혹시라도 9고 10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옵니다. 9와 10 사이는 수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오케이? 예, 무조건 하나만 딱 구해서 답내면 돼. 자, 그리고 10번도, 근데 10번은 요 밑에 나오면 돼요, 살짝. 진짜. 상관함수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범위. 뭐? 어디서 또 새로운 풀이 방법을 창조하고 있어? 4개. 나열. 응? 절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1 플러스 n 제곱분의 사인 n파이. 근데 이건 나열도 아니고 좀 희한하게 할 거야. 무한대로 가니까 숫자는 막 계속 커지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판단할 거 없죠. 얘는 우선은 뭐 무한대죠. 야, 근데 사인이라는 게 우리 기본 구조 알죠? 사인이 커봤자 얼마, 작아봤자 얼마? 1. 그치,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값이요, 무한대로 가는데 하여튼 계속 안의 값이 커지면 사인의 값이 왔다 갔다 계속 하겠죠? 1이거나 마이너스로 진동하겠죠? 저 하나 모르겠어요. 무한대분의 진동, 얼마에 가까이 갈까? 0. 대충 생각하는 거야. 어? 진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뭐냐? 바로 무한. 우리 앞에는 수열의 극한이었거든? 근데 무한 등비야,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우선은 정의부터 좀 볼게요. 또.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가 차이냐? 원래 수열의 극한하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이 얼마에 가까이 가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특별히 요때 요 수열이 무슨 수열이 이루는 거? 등비 수열이 이룰 때입니다. 등비 수열의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내용은 되게 간단해. 무슨 얘기냐? 얘가 등비 수열이야. 지수입니다, 지수. 그러면 해 괜찮아. 하품해도 된다고. 등비 수열이야. 근데 잠깐만. 얘는 공식은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야 돼. 왜냐면 뒤에 또 나와. 또 나온다는 게 구분 못하면 부등호 하나로 좀 틀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건 안 쓸 거야. 여기다 쓸 거야. 이 정리한 거만 쓸 거야. 만일에 R이 2야.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요. 2에 대한 무한대성 얼마에 가까이 가냐? 무한대죠. 자, R이 1이야. 그럼 1의 무한대성이 얼마에 가까이 가? 1. 자, R이 2분의 1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얼마에 가까이 가? 0.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는 솔직히 얘기해서 몇 개 없어. 무슨 얘기냐?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0으로다가 수렴을 하거나,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이 1이 돼갖고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A의 값에 수렴할 때가 있어요. 진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R이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면. 그런데 보통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두 번째로 정리할 게 뭐냐면,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무한등비급수라는 단원이랑 구분을 해야 돼. 한 끗 차이로 틀려요. 무슨 얘기냐? 이 무한등비 수열이, 사실 이거 무한등비 수열은요, 얼마냐 물어보면 잘 안 나와요.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뭐가 나오냐? 조건은 100% 나옵니다.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요. 얘가 수렴을 해야 돼. 식 한 번 더 써줄게, 그냥. 리미트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하고 싶어. 어떤 하나의 값에. 그러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아까 내가 슬쩍 얘기했어. 요거 얘기하면서. 얼마 할 때 수렴할까?
얼마가 아니고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오케이. 그런데 자, 잘 생각해야 돼. 아까 내가 특별한 건 하나 했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합니다. 마이너스 1의 무한대성 해보면 짝수승이면 플러스고 홀수승 마이너스잖아. 커야 돼요. 아까 2분의 1 같은 거 있잖아.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1, 딱 1 됐을 때는 수렴해 안 해? 아니요. 아까 했잖아. 좀 해요. 수렴하지? 1이면 1의 무한대성 1이잖아. 아니. 등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여기는 안 들어, 여기 들어가. 그리고 은근히 이상한 문제에서 요거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요거로 해서 거의 답 나오는데, 초항 있죠, 초항. 초항은 얼마면 수렴할까? 초항 아니, 그러니까 초항이 얼마면 수렴해? 존나 쉬운 거. 그 0. 근데 은근히 나와요.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렇게 해서 딱 구해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건 암기입니다, 이거. 뭐라고?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반드시 나옵니다. 간단한데 이거 부등식으로다가 어떠한 범위 물어보는 문제로 반드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연산이에요. 근데 아까 연산은 우리 슬쩍 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 연산은 무슨 꼴과 거의 똑같은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랑은 조금 달라. 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요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해줘? 해법이라고 해놓고 밑이 제일 큰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밑이 제일 큰 개수. 자, 요거는 요렇게만 해놓고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아까 했어요, 이미. 자, 리미트. 우리 민성이 하품하면서 이제 국어 가야 되는데 이제. 수업 듣는 게 덜 졸리잖아. 네. 다 졸려? 3의 n승. 아까 했던 거야. 이거. 그래, 4의 n승. 그리고 2의 2의 n승. 3의 n승.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 맞아요. 오케이. 자, 밑이 요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이거 n으로 만든 상태로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얘는 엄밀하면 요거는 여기 먹여서 요거 4예요. 오케이? 따라서 요거 무시, 요거 무시. 그러면 4의 n승, 4의 n승 개수 2이고 마이너스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로 해놓고 우리 바로 좀 문제를 좀 몇 개 풀다가 좀 가겠습니다. 잠깐만 11번 좀 볼 건데 연산 문제는 조금 지수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돼요. 요런 애들 좀 발생을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11번에 1번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의 2의 n승 빼기 8의 n승 분의 8의 n 플러스 1승 빼기 플러스 3의 2의 n승 빼기 2승이에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춥니다. 이거 할 때요, 이게 무조건 내가 이런 거 이상한 애들 있죠. 이건 떨거지라고 하거든요. 떨거지 다 떨궈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얘는 9의 n승, 그러니까 지수가 n만 남겨놔야 돼요. 얘 8의 n승. 얘는요, 8 곱하기 8의 n승. 얘는요, 요거 떨궈주면서 얼마? 9분의 1, 9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이 가장 큰 것만 비교하면 돼요. 무시. 9의 n승, 9의 n승이죠. 개수 비교. 1분의 9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9분의 1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2번도 볼게요. 자, 루트 있는 거 겁먹지 마시고요. 무조건 유리화 또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니까 루트. 원칙적인 풀이가 있는데 좀 약간씩 조금 간단한 풀이로 할게요. 그냥 여기 2의 n 플러스. 항상 우선 겸손하게 이런 것들은 제끼고 보세요. 제낀다는 것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요런 거 꼭 떨궈줘야 될 떨궈주시고
근데 루트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되긴 하는데 겁먹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무시할 거 무시하고 간단하게 한 놈만 놓고 생각하라니까. 무시. 그러면 솔직히 이거 그냥 루트 9의 n승을 보면 돼. 그 얘기는 이거 뭐니 그냥? 3의 n승이죠? 굳이 지수로 파려면 9의 n승이 2분의 1승, 2분의 1승 9는 또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랑 요거 비교돼. 1분의 3 해서 얼마로 하면 된다? 그냥 3 하면 된다. 3번은 개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좀 합시다. 무한대로 가는데 3의 n승 빼기 이거 나중에 좀 이상한 애가 있어요. 나중에 그 초월함수의 극한이라고 해갖고요. 그 익스포넨셜 2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좀 의미가 있어서 살짝 볼게요. 얘 그냥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근데 얘는 밑이 3이고 2니까 얘가 존나 큰 무한대 빼기 존만한 무한대니까 얼마? 그러니까 무한대로 판단 내리면 됩니다. 안 중요해요. 12번은 볼게요. 12번. 자, 15번 봅시다. 자, 리미트. 이거 나중에 기출이나 이거 풀어보면 진짜 이상하게 안 풀린 거 있습니다. 4의 n승 an 빼기 3n 플러스 2 있어요. 위에도요, 4의 n승 플러스 1 플러스 2의 n승 an. 이거의 극한값이 1일 때 뭘 구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 지금 이거 기본 문제에서 이런 거를 정확히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 자체가 조건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an이다. 얘가 얼마냐?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어떤 하나의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왜 이게 필요하느냐? 얘는요,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자, 리미트 우선 다시 한번 써야 돼요. 원칙적으로 우리 옛날에 보시면 내가 지금 야매로 좀 많이 했는데 요 지수든 어떤 다항식이든 최고창으로 분모 문제를 동시에 나누는 거거든?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요건 좀 그걸 할게. 그럼 보니까 살짝 봐봐. 요거 미리 좀 체크할까? 4, 요거니까 4죠. 요거니까 9죠. 이렇게 죠. 오케이. 그러면 밑이 제일 큰 지수는 누구니? 4지. 4의 인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십니다. 나눠야 돼, 얘는. 나누면 그대로 얘는 an이 되고요. 자, 나누면요. 좀 내가 정리 쓸게요, 그냥. 4분의 3의 n승이고. 나누면요, 4고요. 요거를 잘 봐. 4분의 2의 n승으로 묶이는데 2분의 1의 n승으로 하고 곱하기 an으로 볼게. 얘가 극한값 얼마야? 2야. 근데 극한이란 건 분배 가능해, 불가능해? 무조건 가능해. 분배. 여기 중요해. 얘는요, 수렴하지만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수렴하는 곱하기 0은 얼마? 0. 오케이. 그냥 이거 0입니다. 얘도 0이에요. 따라서 굳이 이쁘게 쓴다면 분배한 결과를 써서 an분의 4가 얼마? 2다. 요거 요로. 그래서 리미트 원하는 n이 무한대로 가는 an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오케이? 은근히 이상하게 변형해서 나옵니다.